제목 무표정한 여자. 20년 넘게 작은 아파트에 살다가 드디어 큰 평수로 옮기게 됐어. 이사를 한 거지. 대학생이 돼서야 내 방이란 게 생겼는데 그게 얼마나 좋던지. 이 집은 전혀 문제없는 집이었고 전에 살던 분들은 학교 선생님 부부였대. 침대도 생기고 처음으로 혼자 자게 됐어. 근데 좋은 것도 잠시. 여기로 이사 와서 처음으로 가위란 걸 눌리게 된 거야. 첫 번째 가위야. 자다가 다리 쪽에서 뭔가 스멀스멀 기어다니는 느낌이 드는 거야. 눈을 뜨자마자 갑자기 누가 내 두 다리를 확 잡더라고. 심장이 철렁했지. 용기를 내서 아래를 보니까 어떤 무표정한 여자가 내 다리를 붙잡고 날 끌어당기고 있었어. 몸은 안 움직이고 목소리도 안 나오고 겨우 막 신음 같은 소리를 내다가 풀려나게 됐지. 그때는 그냥 혼자 심리적으로 혼자 자가지고 무서워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어. 몇 달 후 두 번째 가위가 눌렸어. 곤히 자고 있는데 또 그 이상한 느낌이 오는 거야. 누가 나를 뚫어져라 보고 있다는 기분, 그런 거 알지? 무서워서 눈을 못 뜨다가 결국 눈을 떴는데 어떤 양갈래 머리를 한 초등학생 여자애랑 그보다 좀 더 작은 남자애가 둘이 서서 나를 내려다보고 있는 거야. 근데 여자애가 내 책상 의자를 이렇게 들고 있었어. 마치 나한테 던지려고 하는 것처럼. 심장이 또 철렁했지. 나는 식겁해서 소리를 질러 보려고 했는데 또 목소리가 안 나왔어. 결국 눈을 감고 온 힘을 다해 꽥 소리를 질렀더니 그제야 풀렸지. 그날 이후로는 도저히 혼자서 못 자겠더라. 엄마가 거실에서 주무시니까 나도 옆에 이불을 깔고 누워서 같이 잤어. 세 번째 가위야. 자고 있는데 목소리가 들려왔어. 어딨지? 어딨지? 내 방 쪽에서 점점 그 소리가 가까워지는 거야. 없네? 어딨지? 귀 옆까지 쓱 다가와서 속삭이는데 그 목소리가 너무 선명했어. 그리고 갑자기 얼굴이 뭔가 확 들이밀어지는 느낌이 들었어. 첫 번째 가위 때 봤던 그 무표정한 여자였지. 나를 보더니 무표정했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지면서 소름 끼치게 웃는 얼굴로 바뀌었어. 여깄네? 하고는 이빨 있잖아, 이거를 미친듯이 딱딱딱딱 거리면서 네네네네네네네. 엄청난 속도로 중얼거렸어. 이건 사람이 낼 수 있는 속도가 아니었어. 입이 얼마나 크게 벌어졌는지 그 모습은 지금도 생각하면 등골이 서늘해. 몸은 또 안 움직이고 나는 목소리를 내려고 안간힘을 쓰다가 결국 꽥 소리를 질렀어. 엄마가 놀라서 달려와서 날 흔들어 줬고 겨우 풀려나게 됐지. 나 원래 가위 한 번도 눌린 적이 없던 사람이었거든. 근데 이 집으로 이사 온 뒤로 계속 가위에 눌려. 가족들은 멀쩡한데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건지. 터가 안 맞는 건가? 아니면 내가 기가 허해진 건가? 점이라도 보러 가야 되나 싶을 정도야.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소름 끼치는 경험을 했죠. 가위에 안 눌리다가 이사를 왔는데 이상했어요. 가족들은 하나도 안 눌리는데 나만 눌리는 거야. 그리고 제가 짐작해 보건데 아마도 사연의 주인공이 자기 방으로 정해진 곳, 거기에 귀신이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방에서만 계속 가위를 눌렸고 혼자 자기 무서워서 거실로 나왔는데 사연의 주인공이 거실로 나가서 자니까 귀신이 찾아다닌 거죠. 그러면은 빨리 이사를 가던가 그 방은 옷방 혹은 다른 방으로 봉인을 해두던가. 아니, 옷방으로 해둬도 무섭다. 그 방은 옷방으로 만들면은 행거 쫙 해놓고 옷 다 걸어놓을 거 아니에요. 그 사이에 있으면 어떡해. 옷 고르다가. 오. 제목 썩은 여자와 영혼 결혼식. 영혼 결혼식이란 억울하게 죽은 처녀 총각을 엮어줌으로써 이승의 한을 풀고 올라가게 도와주는 제사야. 과거에는 귀신이 출몰한다는 소문이 있으면 무덤을 파서 유골을 꺼내서 제사를 치렀고
근래에는 위패를 놓고 죄를 지내는 방법을 주로 사용해. 주로 연애를 한번 못 해보고 죽거나 결혼을 못해서 죽은 게 한이 돼서 귀신이 되는 경우 영혼 결혼식을 통해서 천도를 할 수 있다고 하지. 근데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돼. 영혼 결혼식에서 죽은 사람끼리 결혼시키는 가장 큰 이유가 산 사람은 죽은 사람을 업고 살 수 없다는 이야기야. 살아있는 사람이랑 죽은 사람을 이어주면 안 된다는 거지. 즉 영혼 결혼식을 치르면 서로의 혼이 엉켜 붙는 식이 되는데 살아있는 남자가 죽은 여자의 영혼을 업고 만약에 다른 여자와 썸씽이라도 생긴다면 그 순간 둘 다 난리가 나는 거지. 결혼을 못하고 죽은 게 한이 돼서 죽어서 겨우 결혼했는데 남자가 바람이라도 피운다? 귀신 입장에서는 분노를 넘어서 그냥 둘 다인 거야. 그리고 생전에 바람 피거나 헛짓을 하다가 배우자가 사라지자마자 좋다고 이성을 만나거나 제사를 소홀히 하면 진짜 엄청나게 위험하대. 내가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있어. 무당 할머니께서 계실 때 중학생 하나를 굿해 주신 적이 있었거든. 이 애가 동네분 조카였는지 어디서 뭘 듣고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온 이유가 진짜 기가 막혔어. 귀접을 하면 현실에서 붕가붕가하는 느낌보다 훨씬 좋다나 뭐라나. 이 미친놈이 그런 얘기를 듣고 야매로 학교 운동장에서 영혼 결혼식을 치른 거야. 귀접을 하고 싶어서. 근데 거기서 운동장에서 돌아다니던 잡귀랑 맺어져 버린 거야. 그 뒤로 영혼 결혼식을 주선했던 애들은 전부 다 가위에 맨날 눌리고 이놈은 귀접을 겪는다고 좋아하면서 밤마다 잠자리에 들었지. 아래가 슬금슬금하니까 기분이 좋았던 모양이야. 애인 대하듯이 대하라는 걸 어디서 들었나 봐. 귀신한테 자기야 이런 소리까지 했다고 해. 미친 새끼. 근데 진짜 귀접이 뭔지 알게 된 건 그 다음부터였지. 아래에서 뭔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촤촤 얼굴까지 기어 올라왔는데 그게 얼굴이 절반이 썩어있던 여자였던 거야. 머리카락은 하나도 없고 눈알구멍은 텅 비어있는데 거기서 막 구더기가 떨어지고 혀를 낼름거릴 때마다 살점이 툭툭 떨어졌어. 그 여자랑 매일같이 붕가붕가하는 귀접 그걸 경험하게 된 거야. 그러다가 도저히 못 버티고 이 무당 할머니한테 구슬하러 온 거지. 근데 이 잡귀가 그동안 얘한테 전기를 얼마나 많이 빨아먹었는지 여간에선 안 떨어져 나갔어. 게다가 무당 할머니한테 대들기까지 했대. 중딩 이 얘는 막 몸을 비틀고 침 질질 흘리고 부모님은 울지도 못하고 미칠 듯한 표정으로 애를 바라만 보고 있었지. 무당 할머니는 구슬할 때 당사자랑 보호자 그리고 나만 두고 하셨는데 3시간가량 구슬하다가 어느 순간 그 중딩이 픽 쓰러지는 거야. 그때 무당 할머니가 애를 막 밟기 시작했어. 이 미친 새끼야 하면서 처음 들어보는 온갖 욕설을 퍼부시는데 부모님은 말리지도 못하고 그걸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지. 그러더니 무당 할머니가 굿값 안 받으니까 그냥 애 데리고 가라고 이러시는 거야. 부모님은 기절한 애를 부랴부랴 태워서 갔고 그 뒤에 무당 할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더 무서웠어. 죽은 것들끼리 엮어야지. 하물며 죽어도 멀쩡한 년이랑 엮던지. 아니 뒤진 지 20년이 다 돼가는 월령이랑 엮여가지고 그놈 빨리 뒤지겠네 하시는 거야. 네? 라고 했더니 저놈 새끼 지방령이랑 붙어먹었어. 이사 안 가면 빨리 뒤질 것이요. 그리고 내게 신신당부하셨지. 민속신앙, 무속신앙, 종교 다 좋은데 어느 분야든 전문가가 있고 그 사람들 말을 명심해야 된다고. 민간신앙도 무속신앙도 가벼운 건 맞지만 상대적으로 가벼운 거지 그걸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였어. 짧은 생각으로 유행하고 있는 분신사반이 뭐니 그런 거 하다가는 평생 끙끙 앓다가 빨리 죽는다고 말이지. 그때 들은 얘기야. 덤으로 분신사바하고 볼펜 부러뜨린다, 혼숨하고 소금 뿌린다 이런 거
전부 의미 없다고 하셨어. 그냥 하지 마.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아주 철없는 중딩이 붕가붕가 이거가 너무 궁금해서 현실에서는 중학생이니까 힘드니까 귀접을 하려고 이 미친놈이 영혼 결혼식을 했다는 거예요. 학교 운동장에서. 진짜 대단한 새끼지 진짜. 그랬더니 운동장에서 떠돌고 있던 아주 흉측하게 생긴 귀신과 맺어지게 된 거예요. 전기를 하도 빨아먹었는지 무당한테 대들고 안 나갔다는 거예요. 결국 안 떼어주고 그냥 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참 사춘기의 그 호기심이 뭐라고. 사춘기 때 궁금하잖아요, 그런 성에 대해서. 근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 이 진짜 미친놈 같아. 아니 아무리 궁금해도 그렇지 그 붕가붕가를 그 귀신이랑 하고 싶어가지고 대단합니다. 대단해. 제목 멍자국. 시골에 내려갔을 때 옛날에 들었던 무서운 이야기가 하나 떠올라서 풀어줄게.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어. 자기 전에는 멀쩡했는데 자고 일어나 보면 멍이 들어있거나 거무죽죽하다면 그건 귀신이 몸에 손을 댄 거다. 그때 무당 할머니 댁에 있으면서 참 신기한 걸 많이 봤어. 죽은 사람 사진이라던가 귀신 붙은 많은 물건들.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내게 허락된 곳은 오로지 할머니의 안방뿐이었지. 다른 방에 가면 귀신이 씌인다고 절대 못 들어가게 하셨어. 그 중에서도 가장 신기했던 건 마당 구석에 있던 창고였어. 의외로 거긴 금줄이나 부적도 없었고 문도 거의 매일 열려 있었는데 안에서 풍기는 정체 모를 어두컴컴함 때문에 나도 할머니랑 같이 한 2번 정도 들어간 게 다야. 때는 여름방학이었어. 마루에 누워 선풍기 바람을 쐬며 떡을 이렇게 먹고 있었는데 동네에 살던 초등학생이 갑자기 호다다닥 뛰어 들어오더니 창고 안으로 그대로 직행해서 문을 안에서 쾅 닫아버린 거야. 무당 할머니는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냅다 창고로 뛰어가서 문을 열려고 했는데 문이 안 열려. 아마 너무 세게 닫아버려서 안에서 걸쇠가 잠긴 것 같았어. 할머니가 당황하시더니 나보고 방에서 효자손을 가져오라고 하셨어. 냅다 들고 와서 걸쇠를 올려서 문을 열었더니 그 초등학생이 문 앞에 쓰러져 있는 거야. 머리에 혹이 크게 나 있는 걸 보니 문틀에 팍 받고 기절한 것 같았어. 결국 구급차를 불러서 병원으로 보냈지. 근데 나는 그 뒤로도 미심쩍은 생각이 떠나질 않았어. 호기심을 못 이기고 할머니께 물어봤지. 할머니, 애가 문지방에 머리 박고 기절한 거 맞죠? 그래. 근데요, 그럼 문은 누가 닫았어요? 그 순간 무당 할머니 표정이 일그러지더라고. 다음날 그 초딩 집에 가서 물어보니까 별일 없다고 해서 안심했는데 사흘 뒤에 애가 아빠 등에 업혀서 다시 무당 할머니 댁으로 온 거야. 걷지를 못한대. 다리를 보니까 복숭아 뼈부터 종아리까지 시꺼멓게 멍이 들어있었어. 그냥 멍이 아니라 무언가로 휘감은 듯한 자국의 모양으로. 무당 할머니는 혀를 차시더니 노란 주머니 2개를 주셨어. 그리고 저녁 먹고 가는 길에 멍 모양 따라서 문질러 주면 금방 나을 거라고 하셨지. 애랑 엄마를 먼저 보내고 아빠를 앉혀놓고 따로 말씀하셨어. 차 썬팅해뒀어요? 네, 전부 다 했어요. 그럼 잘 됐네요. 차는 커요? 아니요, 차는 작은 자가용입니다. 그럼 가는 길에 이거 뒷자리에 붙이세요. 하시면서 바싹 마른 복숭아 나뭇가지를 주셨어. 그날 저녁 차를 타고 가는데 뒷자리에 놓아둔 그 복숭아 나뭇가지가 덜컹덜컹 거릴 때마다 저 멀리서 시꺼먼 게 엄청난 속도로 차를 따라왔다는 거야. 놀란 아빠는 가는 내내 그 나뭇가지를 테이프로 단단히 고정시켰다고 했어. 그 후로 곧 소식이 왔어. 애가 다시 잘 걷고 뛰어다닌다고. 여담인데 무당 할머니 창고에는 귀신 들린 물건이나 잡것들을 막 넣어놨대. 태울 날이 되면 할머니가 그것들을 직접 불태우셨는데 마침 그때는 이 물건들을 태우기 전날이라
물건이 가장 많았을 때였다는 거야. 이 초등이 괜히 그 창고로 뛰어 들어가니까 귀신들이 옳았구나 하고 덥석 물어버린 거였지. 할머니가 들어올까봐 귀신들이 문을 잠가 버린 거였고, 애한테 표시만 딱 해두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거야. 그 멍자국이 증거였지. 결국 복숭아 나뭇가지 때문에 못 따라가고 금음날에 할머니에 의해서 불태워져서 사라졌다고 했어. 혹시 자고 일어나 멍이 들어있는데 이 멍 때문에 아프진 않고 몸이 늘어진다면 자리를 바꿔 자거나 병원부터 가봐야 돼. 귀신이 손을 대서 생긴 멍은 귀신한테서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없어진대. 근데 점점 커지거나 아릿하게 아프기 시작하면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동물을 데리고 자는 것도 도움이 된대. 물론 제일 먼저 가야 할 곳은 병원이라는 거 꼭 기억해.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번 이야기에서는 멍자국에 관한 아주 신기한 이야기였죠. 저도 그런데 여러분들도 이런 거 경험해 본 적 없으세요? 분명히 넘어진 적이 없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멍자국 다리에 있고, 이거 내가 술 먹어서 필름 끊긴 게 아니라 진짜로 맨정신에 그런 거 있을 텐데, 그런 거는 귀신들이 장난을 쳐놓는 거다라고 하네요. 그럴 때는 이 귀신한테서 좀 멀어져 있으면 금방 사라진다고 합니다. 내일 또 일어나가지고 몸을 한번 쫙 봐야겠다. 어디 멍자국이 있는지 없는지.